역할을 이루어주는 어떤 별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그 직장 사회, 조직 사회 이런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토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자, 이 나무는 무슨 색깔요? 일부러 제가 지어버린 이유가 학습이 되는가 안 되는지 보려고 제가, 푸른색이죠, 그죠? 푸른색. 자,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다면, 사회활동의 측면이 어떤 형태의 대체로 인연을 하고 있다. 이 벼슬관자가 뭐라 했죠? 말 그대로 벼슬이라 했죠? 벼슬은 뭡니까? 직장과 관련되어서 내가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기운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인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또 글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는데, 우리 동작을 하는 것은 뭐냐, 많이 안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대체로 그 잠을 잔다든지 쉬고 있는 단계,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인성이라는 단계로 보는데, 자, 불기운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에 자꾸 접하여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활동이 지금 활발하지 못하다. 활발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거죠. 활발하지가 못한 상태고, 개인적으로 뭔가 휴식기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흙의 기운은 아까 무슨 색? 누른색이죠. 그죠? 그래서 누른색. 황색을 띠고 있을 때에는 자신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밥상에 밥을 떠먹는데 또 누가 똑같은 존재가 와서 숟가락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쪼개져요? 더해져요? 먹을 게 쪼개지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꾸 내 거를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양상이라든지 인간관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상징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식자는 무슨 색? 밥식자는 금에 속하고, 무슨 색이요, 아까? 가을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흰색이죠. 그죠? 그래서 흰색에 인연하여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해요?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서서히 만들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의 기운은 재물 창고를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 색깔이 무슨 색? 금정색에 대체로 인연하여 있다면 무슨 활동? 돈벌이 활동이나 재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대체로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재물이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뜻하는 색깔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 개인이 그 타고난 날짜마다 어떤 상징성을 주는 색깔이 있는데, 대체로 그 재물운이 좀 쉽게 오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흙날 태어난 사람은 검정색을 자꾸 취함으로써 무엇과 무엇이 근접해진다고 해요. 재물과 가까워지겠죠, 그죠? 재물과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의 상태죠, 그죠?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무엇이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색상, 이런 것, 상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색상적으로 잘 표현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확장을 한다면 만약에 토일주가 여자일 경우에는 이 관이 남편 별이 돼요. 나를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나를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별이 이 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밥식자가 뭐냐면 자식이 됩니다. 자식. 자식이 되는데, 이때에 흰색을 많이 입고 있으면
뭐 어떤 작용하게 돼요? 자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도, 자식에 대해서는. 이 금은, 가을은 어떻게 해요? 봄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가을에 봄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예. 가을에 봄바람 안 불죠? 봄은 어떤 운동이에요? 자꾸 솟아오르는 운동이고, 가을은 어떤 운동? 예, 자꾸 내려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봄바람을 밀어내듯이, 이런 색상에 자꾸 근접하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의 활동력이 줄어들거나, 남편 덕이 약화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보통 이 색에 민감한 여자분들은 남편 덕을 많이 입고 살아갈 때에 좋아하게 되는 색깔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덕을 별로 보지 못할 때, 또 인연이 좀 멀어져 버렸을 때 좋아하는 색깔들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그쪽에 자꾸 인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가 그 태어난 그 날마다 좀 유리한 색상에 인연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 다 좀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색깔 옷을 두르 있겠습니까? 복잡하다는 것은 색깔이 섞였다 안 섞였다. 대체로 색깔이 막 섞인 거겠죠, 그죠? 색깔이 주로 그 섞인 형태로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색상이 자꾸 인연이 된다는 것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섞였다. 그 섞인 형태가 대체로 뭡니까?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주변의 인간관계가 여러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어른, 자식, 남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인간관계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떤 색깔을 주로 섞인 색깔을 입겠죠, 그죠? 다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한쪽으로 좀 확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면 대체 무슨 색? 단색으로 주로 가겠죠, 그죠? 그 단색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강해져 있고, 어떤 쪽으로는 약해져 있다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색은 우리가 운세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 때에 그 색깔이, 이게 예를 들어 붉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뭡니까? 붉다 말고 여기는 예를 들어 검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붉은 것과 검은 것이 중간쯤 이렇게 섞여 있는 모양이 어떻다고요? 중간쯤 이것저것 다 섞인 상태고, 그 다음에 아주 붉은 것 중심으로 가든지, 아주 검은 것 중심으로 갈 때는 어떤 기운이 많이 쏠려 있다,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상이나 또 여러 가지 색상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볼 때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로 많이 드러내는 것이 의상이고, 의상. 보통 옷이 이제 그날의 상태를 이렇게 많이 드러냅니다. 어떤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침구,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또 뭐 벽지, 뭐 이런 것들로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침구, 차량, 벽지 이런 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의상은 뭡니까? 그날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약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 섞인 형태도 오고,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몰려가지고 하나만 이루어지고 하나는 또 잘 안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상징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날에 태어난 기운은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떤 색깔이 좋은 색깔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접근하는 어떤 이론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색이 유리한 색깔이냐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상징성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또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히 그러면 우리 띠만 가지고 그럼 뭔가 좀 상승될 수 있는 색깔 뭐 이런 게 없느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띠로 하면 좀 쉽습니다, 전부 다. 이거 띠는 만만해요. 뭐 오행 나오고 이러면 막 머리 아프고 한데, 띠가 나오면 좀 만만한데, 이것도 한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래서 범말개띠죠. 범말개띠. 범말개띠는 띠로서 어떤 운동성이나 활동성이 많이 강화될 때 이 범말개는 대체로 불기운을 도웁니다. 불기운을 많이 도우는, 또는 운동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지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데, 이 불기운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성을 아주 억지로라도 막 따라가서 해야 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불기운이 대체로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어떨 것 같습니까? 불기운이 자꾸 뭐예요? 불기운 쪽으로 많이 따라가면 이게 활동성은 강해지는데, 결국 자기가 막 거기에 막 끄달리고 매여야 되는 것을 대체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좀 부담스럽게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기운을 피해서 우리가 대체로 상승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 대체로 불기운의 반대편에 있는 색깔이나 또 그 반대편과 물이 지어 있는 색깔, 반대편에 있는 물이 있는 색깔, 이 색깔이 대체로 상승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나 청색일 때 대체로 좀 편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물이다, 뭐 명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행동의, 사회활동의 양상이 빨간 옷 입고 있을 때 한참 막 바쁘게 시달리게 막 움직이고 하는 어떤 운동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나 청색이 대체로 좀 편하고 만만하게 살고 있는 세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은 대체로 무슨 운동? 목 운동을 많이 만들어주고 목기를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하는데, 돼지, 토끼, 양. 그래서 돼지, 토끼, 양은 목 운동을 많이 만드는데, 목 운동을 많이 만들면 밖으로 시달리거나 아주 많이 활동을 힘들게 해야 된다 했죠. 요 나무목과의 그 반대편에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에? 금에 속하고, 금이 나은 경제는 우리가 수가 되니까, 대체로 그 흰색이나 검정색 중심에서 상승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쥐용, 원숭이, 그 다음에 쥐용. 원숭이, 쥐용은 어떤 색깔? 운동 자체가 물기운에 많이 응하고, 물기운 대체로 이렇게 겨울처럼 검은 기운이 많이 드러나는 상징성이 된다 했죠. 그래서 검정색 중심이 대체로 버겁고 힘든 생활 양상. 그래서 내가 안 나가면은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징성을 주기 때문에 좀 편하고 만만하게 지낼 때는 반대편에 있는 붉은색이나 붉은색과 무르지는 요 두 사이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오행적으로는 화나 금 사이에 토가 있어야 소통되는 건데, 대체로 방향에 의해서는 대체로 무리를 짓게 되죠. 여름 다음에 뭐에? 가을. 그래서 여름 가을은 무리를 짓고, 대체로 이런 이렇게 무슨 색이냐?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이런 계통이 대체로 상승의 색깔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뱀닭소죠. 뱀닭소. 자, 뱀닭소, 뱀닭소. 자, 뱀닭소는 대체로 금기를 만들고, 금의 운동은 뭐라고 해? 사회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 주로 이제 백색이니까, 백색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슨 색? 청색이나 물이 짙는 붉은색. 그래서 청색과 붉은색이 대체로 그 상승 요소를 많이 가지는 인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이제 흰색은 대체로 막 그 색깔 자체가 그 바탕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륭을 많이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흰색은 막 나쁠 것도 별로 없고 좋을 것도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도로상에서 흰선은 무슨 선이에요? 흰선. 밟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색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뜻으로서 주로 흰색이 주로 많이 쓰여지는 거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상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흰색이 발생한다는 거, 아까 제가 가을의 그 뜻을 말씀드렸죠. 주로 그 상실과 분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색깔이 되고, 상실과 분리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색상이 대체로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색상도 써드릴까요? 색상도 붉은색이 되고, 이게 이제 대체로 꼭 나쁘다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 뜻은 아닌데 대체로 사회활동을 부담스럽고 그 힘들게 하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인자로서 대체로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수는 검정, 그 다음에 목은 청색, 그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은 어떤 색? 청색이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력 면에서 고달프게 활동을 하게 하는 인자가 되고, 대체로 백색이나 검정색이 상승 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숭이, 쥐용은 그 색상이 어디에요? 검정을 상징하고 어떤 것이 상승 요소가 된다? 붉은색이나 붉은색, 그 다음에 백색, 붉은색, 백색이 대체로 그 상승 색깔이다. 그 다음 뱀닭소는 어떤 색깔이에요? 백색의 운동을 의미하고, 상승 요소는 주로 그 청색이나 적색, 붉은 색깔이 대체로 상승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안 어렵죠? 이렇게 이제 쉽게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개별적인 차이가 어차피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시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아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말씀드렸었죠. 의상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침구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그런 요소를 참작해서 정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대체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사람. 이게 사회 활동 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글 공부를 한 학생, 뭔가 앞으로도 멀리 가서 꿈을 구하는 사람들, 뭔가 사회 활동을 많이 구하기에는 먼 데 있는 사람. 그래서 학생은 책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 놀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볼일 보는 것이 보는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지키는 운동이 강한다는 것을, 이렇게 범말 개각, 사회적인 운동은 어떻게 해요? 불기운을 주로 많이 만드니까 활동이 많아지면서 붉은 쪽으로 자꾸 인연이 잘 열리는데, 검정색이 가 있다는 건 어떻다고요?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에 있다는 거니까. 그죠? 반대 방향. 그죠? 그러니까 학생은 어떻게 해요? 책상에 꼼짝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책상에 딱 앉아서 안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제가 이 앞쪽에 써드린 것들은 활동이 많지 않은 불공부나 또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중에서 아주 변화가 없는 형태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그 상승 요소가 많이 따르게 되는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사회활동을 좀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이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색상에서 상승 요소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나 이런 걸 했던 부득이하게 뭔가 자기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든지 또 금전활동 이런 것들도 막 애써서 해야 되는 상황에 갔을 때에 대체로 이런 색상의 인연이 잘 되는데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런 쪽을 가능한 피해서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튼 이 색상도 사실 이제 확장해 설명을 하면은 막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색상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색상 이제는 우리가 찰색 색깔을 우리가 관찰할 때 보는 것 중에 또 하나 정도는 뭐냐면은 이건 무슨 색을 띠든지 간에 이 빛이 나는 거죠. 때깔이 나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몸 상태가 아주 좋으면 얼굴에 광이 납니까 안 납니까? 광이 나죠, 그죠? 우리가 목욕을 하고 막 피돌기가 좋으면은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이 나죠, 그죠? 광하니까 뭐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는 분 있을 건데, 고스톱 칠 때, 고스톱 칠 때도 이제 이 글자 나오면 이게 석장이면 나죠, 그죠? 석장이면 나는 건데, 이 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색깔의 어떤 상태를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가 광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 생명력이 강한 것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이 없을 때, 색깔이 좀 파묻혀버리죠. 광이 없으면 색깔이 파묻혀요, 그죠? 색깔이 파묻힐 때는 대체로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의 그 활동성이나 운기가 좀 약한 상태다. 이렇게 이 광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조금 더 가감해서 관찰해 보시면은 우리가 색으로 주는 상징성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더 설명을 붙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고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또 여가를 봐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색에 대한 어떤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 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